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하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또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 주식 거래를 하는 우리 사람들은 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탐욕, 자, 탐욕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요. 이 공포에 의해서 매도. 사실 이제 공포에 매도하는 것은 손절이라고 하죠. 예. 어, 그리고 이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거 있죠. 예.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것은 어, 뭐랄까요? 음, 탐욕? 탐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포도 좀 섞여 있죠. 예. 어, 내가 지금 여기서 안 팔고 그러면 다시 떨어지면 이 수익을 놓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매매를 할 때 뭐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고 뭐 무슨 뭐 MACD 보고 매매하고 하기도 하는데 어 흔히 이제 어떤 매매 원칙을 정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내 감정을 섞지 않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이건 탐욕을 부린다거나 공포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매 원칙에 따라서 예,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내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한다. 근데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어, 이어나간다. 바로 그게 이제 이성적인 매매거든요. 근데 그런 매매를 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다 이제 과거의 경험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뭐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좀 잘 참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매매를 해왔거나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음. 근데 그렇게 이제 매매가 안정되어 가는 과정까지 가는 그 경로에 들어서기가 처음에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한 뭐 15년이나 20년짜리 이런 장기 투자를 일생에 한 번만 하고 매매를 끝내거나 예, 아니면은 여러 번의 매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여러 번의 매매를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예, 그 뭐 그때 감정에 의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구조적으로 짜놓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어, 나을 거고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의 그 방향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런 규칙에 따라서 매매를 할 것인가. 이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이번에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좋은 기회 같아. 물론 막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 어째서 뭐 어떤 상황이라서 절호의 기회인 것 같고 어떤 상황이라서 절호의 기회인 것 같고 그런 분석을 매번 합니다. 예. 나는 절대 탐욕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게 바닥을 잡았다. 나는 절대 이것을 탐욕에 의해서 매매한 게 아니야. 어, 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고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판단의 결과야. 어, 그래서 나는 항상 앞으로도 계속 판단을 잘 할 수 있어. 예.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팔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바닥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그냥 내려왔을 때 사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게 될까요? 예.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봐 그냥 가만히 놔두겠죠. 예. 근데 아우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작년에.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안 팔죠. 더 올라가게 놔두죠. 다시 원금이 돼 버렸죠. 예. 그러면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거라도 벌어야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팔게 됩니다. 혹은 여기서 팔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저기다 팔았으면 얼마였는데.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래야지 길이 열린다. 나 자신의 유한성, 나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래야지 길이 열리고, 어떤 길이냐면 기법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한 나 자신의 유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계획을 만들게 되고, 바로 이것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기법을 무슨 막 마법의 무슨 막 고수가 쓰는 무슨 비법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무슨 매매 기법 하면은, 근데 이 매매 기법의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이 가진 한계성, 그 다음에 나 자신이 가진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 계획이죠. 이런 기법을 가지고 그 기법에 근간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번에 좋은 기회 같아. 이번에 절호의 매도 기회 같아. 하면서 이렇게 파는 것이죠. 매수하기도 하고. 자, 또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마인드 제가 이제 저번에 3M 얘기해 드렸죠. 이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국에 다 마인드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이고, 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마인드, 그 다음에 매매 그 어떤 지식이나 기술, 그 다음에 돈 관리하는 관리하는 이 자금 관리법, 이 세 가지가 하나만 좀 틀어져도 무너지게 된다. 이것도 얘기도 또 너무 길어지는데, 이건 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탐욕과 공포에 대한 건데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탐욕과 공포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와서, 한 손에는 바로 지옥행, 한 손에는 현금 1000조가 들어있다. 이 게임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10명 중에 한두 명만 한다는 거죠. 현재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한번 질러보자,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번 하시겠죠. 근데 보통 직장 잘 다니시고, 항상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살고 있지만,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직장 다니고 계시고, 가족이 있고, 그런 분들은 내가 현재 삶대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게임에 잘못하면 지옥을 바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겠죠. 이 게임의 이야기의 이제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탐욕적인 것보다는 이 공포에 더 잘 반응한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 사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포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 매수할 당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 아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매수를 하는 거야? 나 같으면 저런 데 가서 절대 매수 안 한다. 여기서도 그래요.
근데 주식 매매 하다 보면 다 이런 데 가서 매수를 하는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바보 같아. 막 이렇게 어, 나는 저런 거 절대 안 해. 예. 근데 다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어떤 큰 고점은 아니라 이런 고점에 가서도 매매를 하게 되고요. 그 여기서 이만큼만 떨어져도 이 상황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그 탐욕에 의해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그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 탐욕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 공포에 대한 거, 이거 우리가 흔히 이제 리스크라고 하죠. 이 리스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매수를 하겠죠. 자, 이런 데서 왜 매수하셨습니까? 물리신 분들이 이제 저번에 여기서 매수해서 물렸어요. 왜 매수하셨어요? 딱 물어보면 뭐 무슨 뭐 매크로 상황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막 매수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면의 저 깊은 곳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돈 벌고 싶어서요. 탐욕이 우리 내면 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주식 매매 왜 합니까? 여기서 왜 바닥에다 왜 매수하죠? 예, 돈 벌고 싶어서. 자, 일종의 도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탐욕에 의해서 이제 발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치솟아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 욕구가 막 치솟아 올라오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매수할 당시에 그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 판단이 맞는 것인가? 지금 내가 너무 어떤 감정에 치우쳐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줄 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거 이어지냐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친구들, 연인들, 그다음에 뭐 부모, 자식 간, 자, 우리가 이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화를 냅니다. 근데 화를 낼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상대한테 화를 내도 되나? 화를 내게 되면은 그 후에 어떤 반작용, 후폭풍이 돌아올 수 있나?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평소 어떤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일단 지금 당장 화를 내는 것이 급해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도 그래요. 당장 매수하는 게 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아야 된다. 또 이 시장 반대로 다른 상대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에 취약한가?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항상 나는 탐욕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를 하게 된다. 하락할 때 매수하는 사람이 그렇게 탐욕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게 급락하고 있을 때 매수하면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승 시에 이제 FOD라고 하죠, FOD. 지금 매수 안 하면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더 갈 주가를 놓쳐버리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때 거래량도 늘고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상승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유한성, 그다음에 취약점, 이 취약점을 스스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을
뭔가로 무언가로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현재 만약에 뭐 총 투자금이 뭐 1억이다. 그럼 과감하게 한 7천만 원 뚝 떼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갖다 맡겨 놓으세요. 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제가 맡겨 놓은 돈 다시 찾으러 올 때 저한테 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네. 아, 나는 이 돈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나는 큰일 날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돈을 어, 갖다 여기 맡겨놓고 비밀번호도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내가 이 돈은 손을 못 대게 한다던가. 네. 여하튼 이중 삼중으로 뭔가 나의 그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시는 방법을 이제 강구하셔야겠죠.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시점이든지 뭐 여기든지 뭐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여기 좀 올라가니까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거래량이 증가를 많이 한 날마다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이제 거래량이 딱 증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이 90% 이상의 확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붙는 날, 크게 상승하는 날 같이 따라가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럴 때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나는 그 하락을 견딜 수 있는가? 즉 공포를 나는 견딜 수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수는 탐욕에 의해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쉬워요. 쉽다. 그래서 매수는 쉽게 손이 나갑니다. 근데 공포에 의해서 이렇게 손절을 할 때는 이 공포에 의해서 손절을 할 때는 이게 손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이런 공포스러운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 계속해서 받으면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이 하락을 견디고 나중에 수익을 이렇게 본다. 10명 중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다 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어떤 이런 유한성을 인정을 하고 나는 공포를 견딜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은 애시당초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매수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다면요.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바뀌겠죠. 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주로 매매를 하겠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주로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바뀌신 분들은 어디서 매매를 하냐면 뭐 이런 데서 매매한다거나 뭐 여기 뭐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겠죠. 매수하고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수를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이제 추가 매수하면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한 단계 이제 좀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점점 더 매매가 이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연휴가 긴데요. 연휴를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식 매매에 대한 공부, 예, 많이 좀 신경을 써서 해보시기 바라고, 그냥 주식 매매를 내가 뭐 이쯤에서 뭐 테슬라 사갖고 나중에 가져가게 돈 벌겠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장기 투자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그게 성공만 하면 괜찮은데, 어,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장기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한번 실패를 하는 그런 경험을 겪잖아요. 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뭐 이렇게 팔았다. 이런 경험을 한번 겪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주식 매매는 굉장히 이제 조금 이렇게 경직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봄날에 어디 공원에 산책 나가는 기분으로 룰루랄라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쓴 어떤 맛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 예. 근데 이 공부를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나 그런 강의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세력주 매매법 강의를 하지만 제 세력주 매매법 강의가 수익을 보장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수익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 세력주 매매법 강의 들으면 예, 한 달에 몇 프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이런 종류의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인 것이죠. 자, 오늘도 얘기가 좀 장황해졌는데요.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